어린 자녀가 몸을 부르르 떨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소아라면 고열로 인한 열성 경련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닥터 DJ는 열성 경련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열성 경련은 소화기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신경학적 질환 중의 하나로 생후 3개월에서 6세 사이에 발생하게 됩니다. 발열의 원인이 뇌수막염 또는 뇌염 등의 신경계 감염이나 다른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전형적인 열성 경련은 보통 중심 체온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발생합니다. 발열 초기에 경련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서 약 44%의 환자는 열이 시작한 후 1시간 이내에 발작이 발생하고 약 10%만의 환자만이 24시간 하루 이후에 경련이 발생합니다. 경련의 형태는 주로 전신의 강직 또는 강직 강대 또는 축 처지는 저긴장 발작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주로 경련은 수초에서 5분 이내의 지속시간을 보이며 경련 후 단기간의 졸린 증상을 동반합니다. 뇌 열성 경련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유전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어려서 열성 경련이 있었던 경우 자녀에게 발생률이 30에서 50% 정도 됩니다. 다만 열성 경련의 가족력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현재 괜찮다는 것은 아이도 부모처럼 별 문제 없이 성장, 발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열성 경련을 겪은 후 아이에게 조금만 열이 나도 해열제를 먹이는데 약을 많이 먹이는 게 괜찮을까요? 열성 경련은 최소한 37.5도에서 38.5도 이상의 발열이 있는 경우 경련이 발생합니다. 체온은 측정 부위와 측정 방법에 따라 1도 이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건강한 상태에서도 체온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체온을 측정한 시간이나 신체 활동이 체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성 경련이 이전에 있었던 아이에게서 체온이 높다고 무조건 해열제를 먹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이가 발열로 인한 보채미나 경구 섭취 감소 등의 불편한 증상이 있는지와 체온을 체온계로 확인하고 해열제를 먹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열제를 복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열성 경련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경련이 발생하면 침이 많이 나오거나 토할 수 있습니다. 이 침이나 토사물에 의해 숨이 막히지 않도록 아이를 옆으로 눕히거나 고개가 한쪽으로 향하도록 하여 입안의 분비물이 옆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경련의 지속 시간과 양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련이 발생하면 바로 시계를 보고 시간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경련하는 것을 보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경련 지속 시간이 실제 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주변의 위험한 물체는 치우고 조이는 옷은 풀어줍니다. 아이가 혀를 깨물거나 입을 꽉 문다고 해서 구강 내에 물건이나 손가락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5분 이내 끝나나 5분 이상 지속되면 구급대에 전화하여 응급실을 방문하도록 합니다. 열성 경련으로 지능이 떨어지거나 뇌전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15분 이상으로 경련 지속 시간이 길거나 하루 이내에 2번 이상의 경련이 있거나 국소 경련을 하는 경우, 즉 한쪽 팔이나 다리만을 떤다거나 눈만 돌아가는 것과 같은 몸의 일부분만 경련하는 경우를 복합 열성 경련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재발률도 높고 이후 뇌전증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전형적인 단순 열성 경련보다 높습니다. 또한 뇌전증의 가족력이 있거나 아이가 발달의 지연이나 신경학적 질병이 이미 있는 경우는 뇌전증의 발생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열성 경련 예방 목적으로 지속적인 항경련제의 복용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항경련제 예방요법은 경련 재발 억제에는 도움이 되지만 인지기능의 감소, 간독성 등의 위험이 있어서 잘 쓰진 않습니다. 지속적 예방법 대신 자주 재발하는 소아의 경우 열이 있는 동안만 다이아제판과 같은 항경련제를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갑자기 열이 나면서 경련이 열나는 초기에 하기 때문에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예방적인 해열제는 대규모 연구에서 재발의 위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열성 경련이 18에서 24개월의 유아에서 하고 만 4에서 5세가 지나면 잘 발생하지 않으므로
어린 유아 시기에 가능한 열이 나게 하는 감염을 막도록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아에게서 가장 흔한 발작의 원인으로 열성경련은 상당히 흔하게 보이는 질환입니다. 열성경련은 전체 소아의 3에서 5%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적어도 100명 중에서 5명은 열성경련이 발생한다고 봐야지요. 열성경련은 대개 5분 미만으로 짧게 끝나고 열성경련을 한다고 뇌 손상이 일어나진 않으며 양호한 애우를 보입니다. 아이가 열성경련 시 보호자가 너무 당황하지 않고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첫 경련이거나 경련이 5분 이상 지속되면서 의식이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닥터 DJ 오늘은 열성경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